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5.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리고 싶은 한의사 황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헤아리는 한의사 문현주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맛수다. 오늘의 주제는 습관성 유산과 난임. 예, 사실 워낙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즘에 또 결혼도 늦어지면서 출산과 임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난임과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눌게요. 최근 결혼 연령과 시기가 늦어지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과 난임에 대한 문제는 임신을 준비하는 많은 여성들의 최대 고민일 텐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 질병 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2017년 20만 8,704명에서 2018년 22만 9,460명, 2019년에는 23만 802명, 최근 3년 평균 5%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습관성 유산과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을지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난임과 습관성 유산인데요. 사실 이제 결혼하고 출산, 임신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많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난임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불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난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럼 난임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는 건가요? 난임이라는 것은 이제 1년간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임은 어떤 난임이라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태, 어떤 그 경험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7쌍 중에 생식 연령에 있는 분들 7쌍 중에 1쌍 정도가 난임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임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경우를 원발성 난임, 임신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속발성 난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임인지 아닌지는 지금 용어가 그렇게 됐지만 사실상 그 원인을 알려면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검사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은 난임 검사를 시작하는데요. 35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조금 일찍 난임 검사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난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경 2, 3일째 호르몬 검사를 해서 난소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하고요. 월경이 끝난 직후에 자궁 난간 조영술을 해서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과 난소에 혹이 있는지, 성근증이 있는지, 배란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성의 검사가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 복잡한 데 비해서 남성의 검사는 정액 검사 한 가지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성관계를 하지 않고 난임 병원이나 이제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능적인 불균형들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래서 경락 기능 검사 같은 거를 해서 어떤 장부에 경락에 이제 에너지들이 꽉 막혀 있거나 순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살피기도 하고요. 한의학의 이제 전통적인 진단법인 저희가 망문문절이라고 하는데 안색을 살피고 물어보고 듣고 진맥하고 이러한 진단법을 통해서 어떤 장부의 기혈이 강한지 약한지 그래서 음양, 한열, 허실을 파악해서 임신을 방해하는 불균형들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네, 용어가 저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인을 찾는 한방적인 검사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원인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임신을 위해서는 건강한 정자가 들어와야 되고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와 나팔관에서 만나서 수정되어서 자궁에 착상되는 게 임신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어느 한 가지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임신이 잘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난소에서 배란이 잘 안 되는 배란장애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난소 기능 저하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임신이 잘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유착이 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임신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자궁의 착상 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 자궁 내막이 너무 얇다던가 유착이 있다던가 아니면 성근증이나 자궁 근종이 있을 때에도 이제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남성의 건강도 되게 중요해서요. 정자의 수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활동성이 약하거나 기형정자가 많은 경우에도 임신이 또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원인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설명하시면서 한의학적에서는 기능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불균형이라고 표현하셨던가? 네, 네, 예. 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런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임 검사를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원인 불명 난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기능적 불균형들을 찾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하복부가 많이 냉한 경우, 그럴 때 이제 특히 자궁 난소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하복냉 난임이 있고요. 월경 때 월경통이 심하거나 뭐 덩어리 피가 많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배가 콕콕 쑤시고 아프다든지 하는 어열성 난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가 꽉 막혀 있는, 그래서 뭐 한숨을 많이 쉰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간기 울결형 난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주관하는 신기능이 허약하거나 기운이 허약하거나 혈어, 피가 허약해서 생기는 허증의 난임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게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난임이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난임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각각 원인별로 치료도 있을 거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또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남녀라면 누구나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 거고요.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주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하는데요. 이제 한의학으로 그러니까 임신을 시켜주는 약이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에게 딱 주는 약이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허약한 부분은 보강하고 냉한 부분은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은 소통을 시키고, 뭐 어열, 습담 이런 노폐물들은 제거하는 그런 한약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침 치료나 뜸 치료를 통해서 복부의 순환을 도와주고 자궁 난소로 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여성의 난임 치료를 하면서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남성도 이제 건강하게 하는 치료들, 정자만 건강하게 하는 치료들은 없기 때문에 건강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기능을 돕거나 원기를 강화시켜주는 치료들이 이제 정자를 건강하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난임 처방들 구성이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난임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열이 많아져가지고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이 아래쪽보다 위쪽으로 다 쏠리니까 아래쪽 에너지가 못 가서 자궁이 제대로 발육이 안 되는 상태. 쉽게 말해서 생리를 하게 될 때 충분히 자궁이 그 증식이 됐다가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 증식이 안 되는 상태로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 올라 있는 그 에너지 불균형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쪽 처방 구성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시대적인 원인이 좀 변하게 돼가지고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또 허약한 부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영양이 너무 과잉하거나 비만이나 과체중이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균형을 잡아준다는 원칙은 똑같지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몸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그러네요. 의미라고 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의 균형을 맞추는 거. 이거는 두 분이 공통된 치료 방침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작년에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그 작년에 부탁드려요. 네. 네. 서울시에서 10개구를 선정해가지고 난임 사업, 난임이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했는데 저희 강북구도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했었거든요. 15쌍을 모집해서 했는데 3쌍이 그 난임 상태셨다가 저희 쪽에서 치료를 받고 자연 임신이 됐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 뒤에도 이제 원래도 인공수정으로도 임신이 안 되던 분들이 저희 쪽 치료 받으신 뒤에는 인공수정으로 또 임신까지 되는 경우가 전체 44%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다고요? 예, 서울시 전체에서 2등을 했죠. 네, 서울시 전체에서 네. 자연 임신은 1등을 하셨고 네, 자연 임신 1등이었었고요. 그 네. 뒤에 인공수정까지 포함해서는 2등을 했었죠.
네, 아마 이제 이 사업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지역사회 한의사회하고 보건소가 같이 하는데 보건소는 그냥 조금 지원해 드릴 거고 아유, 많이 주로 도와주세요. 지역사회의 한의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디어 내시고 해서 이제 이런 불임이신 분들을 난임이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마 올해부터는 올해도, 예. 25개 전체구가 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각 그 계신 곳에 보건소에 문의하시면은 아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난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사실 난임 말고도 이 임신과 관련돼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이제 습관성 유산인데요. 습관성 유산은 뭐 한 번 유산했다고 습관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비율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유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거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습관처럼 유산이 된다라고 해서 습관성 유산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반복 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유산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되었던 경우를 반복 유산이라고 하고 유산의 횟수가 많을수록 다음 임신에서 또 유산이 될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유산, 그러니까 반복 유산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복 유산이 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산 자체는 수정란이 건강하지 못해서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특히 정자와 난자의 결합 과정에서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 이 수정란이 진행되지 못하고 유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유지하는 어떤 호르몬의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수정란이 착상하는 자궁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뭐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 뭐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유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학적 원인으로 태아를 이제 거부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유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궁 경부가 무력한 경우에도 이제 수정란이 밖으로 빠지면서 유산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발병이 되면 이제 몇 번 겪으시면 되게 당황하고 이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내가 계속 이럴 것인가 고민될 것이고 그러면 검사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떤 검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유산이 되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유산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몸도 힘들어지지만 상실감도 커지고 되게 불안감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또 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음 임신이 되게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산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은 이제 습관성 유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부부의 염색체 검사를 해서 혹시 수정란의 염색체가 이상이 생길 확률이 우연히 생기기도 하지만 부부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어떤 혈전이 생겨서 태아한테 영양 공급이 안 되는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검사를 하는 게 대표적인 반복 유산 검사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 유산의 절반 이상은 원인 불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난임 검사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혹시 기능적인 불균형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유산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전에 이를 미리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습관성 유산 방지를 위한 한방의 치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능을 보강하고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 불균형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혹시 그럼 구체적인 치료 뭐 약제라든지 치료 방법 이런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방의 반복 유산 치료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유산 후 조리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산 후에는 자궁이 이제 어열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열을 제거해서 자궁을 잘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허약해진 기혈을 보강하는 치료를 하는데요. 유산 후 산후풍에 특히 국민행복카드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내 몸의 불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 차근차근 단계별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임신에 적합한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고요. 건강한 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 뒤에 임신하세요 말씀드리고 임신을 하도록 하고요.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안태학이라고 해서 모체의 비기능과 신기능을 도와서 건강한 영양분을 태아한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유산 방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한의학적인 치료는 이제 유산 후 조리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궁이
제대로 재건이 안 되는데 또 착상 시도를 하게 됐을 때 영양분이 제대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아무리 급하셔도 예, 저희 쪽 치료 받으시면서 적어도 한 두세 번까지는 예, 자연 탈락이 돼서 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시도하셔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후 출산을 하면 조리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그런 개념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산 후에도 그래서 조리가 일정 정도의 조리가 필요한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궁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호르몬의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임신을 했다가 갑자기 중단되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제대로 회복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산후풍이라는 게 출산 후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유산 후에도 산후풍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 후 산후풍이 있는 경우에 방치하지 말고 이제 국민행복카드로 그 잔액이 남으셨다면 특히 적극적으로 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성분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남성 치료는 없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난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많이 생각이 바뀌셔서 같이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임신은 됐으니까 하고 그냥 치료를 여성에게 미루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건강한 수정란이 중요하고 이 건강한 수정란은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죠.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정자의 DNA에 분절이 많은 경우에 임신이 되었다가도 수정란이 분화하지 못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임신을 준비할 때 여성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필요하다면 치료를 같이 받으시고 같이 생활 습관 교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같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임신이 훨씬 건강한 임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난임 또는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시청자분들은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결혼한 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까지도 생각하는 듯한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과정이 정말 힘들다고 하더군요. 우선은 난임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본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챙겨 먹으면 좋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난임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 예, 아버님이 따님이 걱정이 돼서 사연을 주신 분이네요. 근데 지금 난임 치료를 받을 건데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 없느냐 그런 질문도 해주셨고 또 하나는 도움될 만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신에 좋다는 음식, 건강식품 너무 많은데요. 이거저거 좋다고 다 챙겨 먹는 것은 오히려 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신이 안 되는 불균형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꼭 내 아이에게 좋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양이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야채나 과일, 생선, 견과류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지중해성 식단을 하게 되면 임신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골고루 하실 거를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체를 많이 움직여주는 운동들로 골반 강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를 좀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에 대해서 주변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이제 이렇게 염려도 해주시고 너 뭐 소식 없냐, 뭐 먹을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오히려 간혹은 그런 것들이 더 부담이 되거나 압력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이제 챙겨주시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곤란한 경우들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여자는 배가 차면 안 돼라는 것 논리 때문에 보양식을 많이들 권하세요. 근데 소위 말하는 체질에서 양인에 속하는 소양인 내지는 태양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홍삼이라거나 아니면 마늘즙, 양파즙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보양제에 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체질분들이 드시게 됐을 경우는 안 그래도 기운이 위로 잘 뜨는 사람인데 위로 더 오르게 되면은 아래쪽 자궁, 신장 쪽 난소에 가야 될 기운들이 위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분명히 선물을 주는 사람은
뭐 임신을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게 됐는데 정작 먹는 사람은 그걸 먹어서 오히려 더 임신이 힘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 한 가지를 계속해서 드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또 만약에 드셔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가까운 한의원 찾아가셔가지고 꼭 한번 진찰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그냥 뭐 특별한 음식을 막 집중적으로 드시는 거.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런 두 분의 결론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균형 있는 식습관에다가 아까 골반의 혈액순환이 되게 하는 운동.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잘 지켜주시고요. 아, 두 번째 또 사연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결혼 2년 차고 43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지난해부터 임신을 준비했는데 벌써 2번을 유산했습니다. 잘못하면 습관성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만도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식사량을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문제가 있었던 고지혈증 치료제도 먹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고지혈증 약이 임신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임신 준비 중에 조심해야 할 약이 있다면 뭐가 있고 언제부터 먹지 않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유, 두 차례나 유산을 하셨으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제 고지혈 치료제까지 드시고 계시다니까 정말 이게 임신에 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약제는?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평소에 치료하던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이나 뭐 당뇨약이나 갑상선 호르몬제 약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꾸준히 드시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하면 어떡하지 하고 감기 걸려도 약을 안 먹고 아니면 어디가 안 좋아도 약을 안 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배란기 이후에 임신을 확인하기까지가 한 2주 정도가 걸리는데 이 시기에는 다행히도 약물이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가끔 뭐 여드름 치료제나 건선 치료제나 이제 임신 전에 미리 중단해야 되는 약물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치료하고 처방 받으실 때 임신 준비 중입니다. 언제부터 약을 중단할까요?라고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약물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임신 준비하는 거를 고지하셔서 이렇게 조언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추가로 또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네. 예, 미리미리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임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정보를 미리 들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드시던 약은 잘 드시고 임신을 준비하시게 되면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서 사전에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5에서 오늘 난임과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 준비해봤거든요. 요것만큼은 꼭 지켜라. 짧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까요? 네, 그게 난임이나 습관성 유산이나 여러 가지로 보시면은 좀 더 잘 안 되는 거에 대해 절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나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계속 안 되더라. 근데 또 작년에 저희가 난임 쪽은 사업을 해서 봤지만 원인이 없는 경우는 없고요. 다들 또 뭔가의 몸 안 좋은 부분을 잡아주면은 또 임신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절망하시기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또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난임과 습관성 유산은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잠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어떤 경험이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치료 받으시고 몸 건강하게 준비하시면 모두 건강한 임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건강한 임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신생아 난청과 선천성 대사 이상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선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검사 결과 재검이나 유소견이 나오는 경우에도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보건소 모자 건강실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울적하고 힘든 마음 혼자 두지 마세요. 강북구 보건소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과나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강북구에서 만 20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체성분 측정부터 혈압, 콜레스테롤과 스트레스 수치까지 측정 관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로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등의 시술비를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보건소 모자 건강실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립니다.